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분은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고 3번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회장과 마을이장을 지내며 마을 일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안은 땅과 재산이 많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러 모임에서 회장직을 겸하고 있어서 항상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뭐 그런가?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좀처럼 시간이 안 나네. 당신 심심하면 부모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놀다 와. 신혼인데 맨날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시댁에 혼자 가기엔 아직 서먹서먹해요. 어쩔 수 없죠. 대신 너무 늦지 마세요.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에 엄마는 거의 집에서 혼자 지냈고 밤에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임신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돌던 아버지는 일찍 집에 와 엄마에게 간쓸게도 다 빼놓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버지는 엄마 대신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며 더없이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렇게 5남매를 낳았고 저는 5째 막내입니다. 언니 오빠들이 크자 아빠는 다시 사람들 만나느라 매일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막내가 몸이 좀 골골한데 내일 저랑 병원 갔으면 해요. 아유, 당신은 위로 아이 넷을 키우면서도 아직 몰라? 돌 지나고 나면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도 나고 그러잖아. 그러다 며칠이면 낫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나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조합 회식이 있어서 만수 형님 네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올 거야. 애들 재우고 당신도 나 기다리지 말고 자. 또 술이에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알았어. 뭔 일 있으면 만수 형님 네로 전화해. 나 갔다 올게. 네, 지금 저녁 8시라 애들은 자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들 낮에 그렇게 뛰어놀더니 골아 떨어졌나 보네. 아주 나오지 마. 나 갈게. 그날 밤 저는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밤새 울어서 엄마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가, 왜 이러니? 몸이 불덩이 같네. 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려면 차를 빌려야 할 텐데. 남편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를 바꿨는데요. 여보, 정혜가 지금 온몸이 불덩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마을에 차 태워줄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아유, 당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 다들 잘 시간인데 누가 차 태워줘? 그냥 몸살 난 거야. 찬물로 수건 적셔서 열 식혀주면 될 거야. 나 지금 전화 오래 못해. 끊어. 취기가 오른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엄마 혼자 밤새 저를 간호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물수건으로 식혀주면 금세 좋아지던데 오늘은 왜 이러지? 아가, 얼른 자자. 자면 덜 아플 거야.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날이 밝을 때까지 저의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찌해야 좋을지 발만 동동 거렸고 아침에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정이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요. 열 아직 안 내렸어? 평소와 좀 달라요. 여보,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아유, 진짜네. 철용이가 지금 일어났나 모르겠네. 전화해볼게. 철용아. 아침 일찍부터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막내가 간밤부터 몸이 좀 안 좋네. 열이 펄펄 나. 읍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 좀 얻어 탈 수 있을까? 그럼요. 저 옷 금방 입고 형님 내로 갈게요.
마을에 유일하게 자가용이 있는 후배차를 얻어 타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도착해서 응급치료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아예 걷지를 못하자 수술도 수십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전 집에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엄마가 항상 절 업고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 나 안 무거워? 우리 딸 깃털처럼 가벼워. 맨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니까 시장 구경하고 좋지? 난 좋지만 엄마가 힘드니까 그렇지. 길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다 큰 애 업고 다니니까.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정혜야, 너도 어디 가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행동해. 몸이 불편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는 매일 저를 업고 등하교를 시켜줬습니다. 집안에서는 팔로 몸을 끌어서 안은 채로 이동이 가능해 씻고 밥 먹는 건 저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외출은 혼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오빠들도 아직 어려서 저를 업을 수는 없어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업고 학교까지 1시간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이 산 중턱에 있어서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기 일쑤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위험하기도 했으니까요. 매일 교실까지 저를 데려다주는 엄마를 친구들은 놀렸습니다. 야, 이정혜, 너 아직 갓난쟁이야? 8살인데도 엄마한테 업혀 다녀? 나 다리가 불편해서 엄마가 데려다 주시는 거야. 다리가 불편하면 집에 있지. 학교는 왜 나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만 주잖아. 엄마가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셨어. 그리고 몸이 불편해도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다고. 너 화장실 갈 때 지팡이 짚고 가는 거 보면 할머니 같아. 친구들은 제가 다리를 못 쓰는 걸 놀려댔고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마치 외계인을 본 것처럼 모두 저를 외면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마치자 엄마가 교실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혜야, 오늘 공부 잘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응,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만들기 했는데 나보고 만들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래? 차츰 너가 잘하는 게 뭔지, 뭘 하면 너가 즐거운지 너 스스로 찾아봐. 정혜는 몸이 불편해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엄마는 제게 늘 잘 될 거라며 용기를 북돋워줬고 어린 시절에 저는 구김살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수술과 병원 치료를 하면서 넉넉하던 집안 살림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했고 저 때문에 언니 오빠들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매일 정혜 없고 학교 다니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정혜, 장애인 특수학교에 보내자고. 언제까지 당신이 정혜 돌봐줄 수 없잖아. 정혜, 다리만 불편하지 정상인 거 똑같아요. 전 정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제가 정혜 얻고 다니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당신도 정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너무 힘들면 얘기해. 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들 도와서 차량 지원하는 게 새로 생겼다는데 정혜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정혜도 편하죠.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차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은 노인들 대상이라 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살 형편도 안 돼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엄마가 매일 저를 업고 학교로 데려다주고 학교 때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서울에서 비싼 돈을 주고 휠체어를 사주셨습니다. 정혜야, 이거 타고 다니면 편할 거야. 여긴 시골이라 구하기 힘들었는데 아빠 아는 지인 통해서
서울에서 사온 거야. 몇 번 타보면 익숙해질 거야. 신기하네요. 이제 웬만한 데는 저 혼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도 큰 길가나 산길은 이거 타고 못 다니니까 너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건 집이나 학교에서 타는 거고 항상 옆에서 너 도와줄 사람 있는지 살펴보고 다녀야 돼. 알았어, 엄마. 나 중학교 가서는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나 부축해주고 많이 도와줘. 이제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애들 없어. 선생님도 잘해주셔. 그러니? 다행이다. 엄마는 너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좀 불편해도 잘 이겨내자. 항상 엄마 아빠가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넌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마을에 버스 노선이 생겨서 엄마가 큰 길가까지 휠체어에 저를 태우고 와서 버스에 태우면 내릴 때는 운전기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정혜 어머니,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정혜 안 위험하게 잘 내려줄게요. 네, 기사님,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이 좀 불평해도 기사님이 잘 얘기해 주시고요. 아유, 여기 시골 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혜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다들 정혜 보면 마음이 쓰인다면서 오히려 먹을 것도 주고 많이 챙겨주세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다 보니 기사분들이나 손님들은 저를 다 알아보시고 휠체어로 버스를 내릴 때에도 다들 도와주셔서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오르막길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도와줘서 학교 생활을 다행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취직해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제 수술비로 빚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이 번 돈으로 차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집에서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은 새벽에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다 보니 제가 식사 준비며 청소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몸으로 취직할 수가 없으니 매일 집에 있는 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혜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뭐라도 배워볼래? 집에 있는 거 나 좋아. 안 답답해. 배우려면 돈도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지. 나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너도 이제 20살 성인인데 집에만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한창 좋을 나이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배우고 싶은 거라든지. 난 그냥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야. 가정 꾸려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중심자리 알아보고 있어. 우리 정에 착하고 예뻐서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20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꽤 많은 돈으로 저와 결혼하는 남자에게 준다고 조건을 내걸었고 몇몇 남자들과 맞선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저를 직접 본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셔야 되는 거였군요. 중매쟁이 말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혼자서는 못 걸으시는 거예요? 네, 집안에서 생활할 때는 팔로 몸을 끌어서 이동은 할 수가 있고요. 실내나 야외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휠체어 타는 거며 옷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건 저 혼자 못 하거든요.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급한 볼 일이 있는데 깜빡 잊어서요.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이만 일어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를 보면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몇 번의 맞선을 보고 나니 저도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너무 상처받지 말고 이번에 소개해준 남자는 좀 다른 것 같더라. 생전에 장애인이신 부모님을 혼자서 다 수발들고 성격도 착하대. 너 장애인인 거 얘기하니까 그런 건 괜찮대. 그 남자도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다리를 좀 전다고 하는데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나 봐. 남자도 다리가 불편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정희를 돌볼 수가 있겠어요? 전 반대예요. 정희는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남편감은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직장도 다니고 전혀 걱정할 거 없대. 우리 정이 받아준다는 남자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잡았으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서 한번 보기나 합시다. 돈만 보고 거짓말하는 건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 주말 오후에 읍내 커피숍에서 저와 부모님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구라고 합니다. 말은 많이 들었네. 우리의 상황은 잘 알고 온 거지? 네, 맞습니다. 결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보니까 철구 씨도 다리가 좀 불편한데 우리 정희가 이렇다 보니 손이 많이 갈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0여 년간 병간호를 해서 몸이 익숙합니다. 사실 저도 몸이 이렇다 보니 결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맞선도 봤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영애 씨만 괜찮다면 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건 돈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물론 저 돈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빚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결혼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는데 정혜 씨 얘기를 듣다 보니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철구 씨는 지금 무슨 일 하나요? 네, 지금 철공소에서 일하는데 기술이 있어서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혜 씨 굶길 일은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럼 한 번도 연애한 적 없으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평생 부모님 병간호하면서 직장 다니다 보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네요. 저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으면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살고 싶습니다. 정혜 씨, 저 괜찮은 남자니까 한번 믿어보고 시집 오시겠어요? 이 사람 팩이 있어서 마음에 드네. 정혜 짝으로 딱 좋은 것 같아. 부모님은 남자를 마음에 들어했고 몇 번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한 후 우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빚이 많아서 아버지가 결혼 조건으로 준 땅과 돈으로 빚을 갚고 신혼집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여보, 비록 지금은 작은 집이지만 나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요. 저 호강 안 해도 되니까 일할 때 항상 조심하세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아유, 그 회사만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출근하고 나면 당신 혼자 집에 있는 게 내가 마음이 쓰이네요. 우리 빨리 아이 낳읍시다. 그러면 당신 덜 외로울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좋은 남편, 토끼 같은 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전 더 바랄 게 없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해준 것만도 정말 감사한걸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랑 결혼해준 게 고마워요. 우리 잘 삽시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저한테 무척 잘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남편이 다 했습니다. 힘든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아 하면서 전 정말 왕비처럼 살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해요. 좋은 남편 만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어졌고 저는 아들을 낳아
그 행복은 더 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더 육아며 집안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아기 씻기는 거며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까지 몸이 불편한 저를 위해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여보,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육아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해요. 우리 애인데 당연히 아빠가 돌봐야지.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특히 당신은 더 힘들지. 우리 진혁이는 내가 알아서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같은 남자 만난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남편이 거의 아이를 봐줘서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나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고 아들은 내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아, 다른 사람들이 엄마 쳐다보는 거 싫어? 그냥 그래. 왜 엄마만 다른 엄마들과 다를까 싶어서. 휠체어 탄 거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거고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알아, 나도. 근데 애들이 자꾸 보고 웃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저 애들 혼내줄까 보다. 안 돼, 진혁아. 친구들을 혼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화나는 거 있어도 참아야 착한 아들이지. 아들은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학교 가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비교적 학교 생활은 잘했습니다. 운동회 날 저와 남편이 같이 갔는데 그날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진혁아,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운동회 날 부모님 안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 나 혼자 점심 먹고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운동하는 거 보고 싶어서 설레면서 왔는데. 아빠도 오늘 회사 쉬시고 너랑 같이 달리기 하려고 오신 거잖아. 그래. 아빠랑 달리기 해서 1등 해야지. 아빠 다리 불편한데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아빠 달리기 할 수 있어. 아빠 달리기 하면 사람들 다 쳐다볼 텐데 저 때문에 하는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아들이랑 아빠 손잡고 뛰는 건데 우리 아들만 빠질 수 없지. 차례가 돼서 남편과 아들이 달리기를 했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남편은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은 창피했나 봅니다. 모두들 격려의 박수를 쳐주며 비록 꼴찌는 했지만 완주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혁이랑 완주했다고 메달 땄어? 잘 뛰시던데요? 진혁아, 아빠랑 달리기해서 메달도 받고 좋지? 꼴찌잖아. 이거 우리 불쌍해서 주는 거잖아. 나 친구들과 운동회 끝나고 놀러 가기로 해서 엄마 아빠 집에 가셔도 돼요. 아직 운동회 끝나려면 좀 남았는데. 그래, 진혁아. 엄마 아빠도 집에 일이 있어서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진혁아, 그럼 운동회 잘하고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집에 와. 엄마. 사실 남편과 아들이 달리기 할 때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강진혁 엄마 아빠 다 장애인이래. 저거 봐, 잘 뛰지도 못하시잖아. 그럼 강진혁도 장애인인 거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보려 했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놀림을 받는 걸 직접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건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중학교에 가자 사춘기가 온 아들의 행동은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진혁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어제도 안 가져가고 왜 그래? 지난번에 엄마가 딱 도시락 준다고 학교 왔잖아. 그때 친구들이 엄마 다 봤어. 내가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후로 계속 나만 보면 수군거려. 엄마가 미처 그건 생각 못했네.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엄마가 신경 안 써도 돼. 진혁아, 그럼 이 돈 가지고 가서 빵이라도 사 먹어. 아들은 제 얼굴도 안 보고 돈도 안 받은 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사춘기라 더 예민한 것 같아서 아들 기분을 달래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주말에 우리 세 식구 좋은 데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까? 아들, 주말에 학원 안 가지? 그래요. 진혁이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서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잘 됐네요. 아빠, 우리 3명 못 타고 갈 건데요? 우리 자가용도 없잖아요. 엄마 휠체어 타고 있으면 택시도 안 서는데 어떻게 놀러 가려고요? 그런 건 생각 안 하세요? 진혁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주말에 친구가 차 빌려주기로 해서 그거 타려고 한 거야. 우리 가족 여름 휴가에도 제대로 놀러 못 가고 진혁이 너한테 잘해준 게 없어서 아빠는 항상 마음이 안 좋아. 엄마 아빠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모처럼 똑같이 생각해. 평범하진 않잖아요. 엄마랑 시장에 갈 때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들 쯧쯧 혀를 차면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거기다 아빠와 엄마랑 같이 가면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아이는 왜 낳았냐며 수군대는 소리도 들었어요. 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가 없냐고요. 그게 화가 나고 신경 쓰여요. 진혁아, 지금 너가 사춘기라 예민할 수 있어. 엄만 충분히 너 마음 이해해. 시간이 지나서 진혁이 너가 어느 정도 크면 그런 마음 없어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잊어버려. 그래야 너 마음이 편해. 주말에 친구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전 부모님과 같이 놀러 가는 일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한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아들이 커갈수록 괴리감이 더 생겼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강 반장이 일하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네? 사고라고요? 많이 다쳤나요? 그게 지금 전화로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회사 옆에 있는 응급실로 옮겼으니 그리로 지금 와주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장님, 그 사람 어딨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철공소 기계가 덮쳐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기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해. 그 사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남편 괜찮겠죠? 우선 많이 놀랐을 테니까 진정하세요. 몸도 성치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길까 걱정 많이 됐어요. 진혁이가 엄마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불편하신 엄마를 그냥 혼자 오게 한 거예요? 진혁이 독서실에 가서 집에 없어서 혼자 왔어요. 우리 진혁이 엄마 아빠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요. 부장님은 이제 댁으로 돌아가 보세요. 수술이 길어질 텐데 내일 출근하셔야죠. 네, 그럼 강 반장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강 반장 강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거예요. 12시간 넘게 수술은 길어졌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분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저는 이제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라 예민한 아들은 아빠가 안 계시자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 장애인 센터로 가서 일자리가 없는지 매일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 돈은 안 많아도 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나온 데 없을까요? 저희도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은 그래도 거동에 무리가 없어야 채용을 해서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일하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구인 자리 나오면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댁에서 기다리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 저희 아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뭐라도 다 할 테니까 연락 꼭 주세요. 집에서 저 혼자 살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는 집안일을 다 도와줘서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집안 곳곳에 남편의 빈자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싱크대는 높아서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꺼내지도 못하고 청소기 돌리는 거며 걸레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거의 녹초가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못나고 이런 현실에 화가 나서 오해를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을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 앞 슈퍼에 반찬거리 사러 갔는데 한 중년 여자분이 저를 보고 저 몇 번 슈퍼에서 뵀는데 항상 혼자 오시더라고요. 남편분은 바쁘신가 봐요. 저 남편 없어요. 먼저 세상 떠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 맞은 말을 했네요. 그럼 돈벌이 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 일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계속 장애인 센터에 가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잘 없네요. 그럼 저희 공장에서 일해 보실래요? 이 근처에서 포장지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앉아서 일하시는 거라 하시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공장의 대부분 장애인분들이시라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장님의 도움으로 전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아들 뒷바라지하며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동차 설비 자격증을 따서 카센터에 취직했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더니 그래도 마음 잡고 취직한 아들을 보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여자야. 사귄 지는 3달 정도 됐는데 미선이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해서 빨리 결혼하려고. 허락해 줄 거지? 이렇게 갑자기? 처음 뵙네요.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진혁 씨랑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결혼 빨리 하고 싶어서요. 나이가 아직 22밖에 안 됐는데 한창 놀고 싶을 때인데 괜찮겠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다리를 못 써서 아가씨가 저를 많이 챙겨줘야 할 텐데 감당이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저랑 언니들이 병간호해 왔거든요. 어머님 살펴드리는 거 저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알고도 우리 진혁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거 보면 진혁이를 많이 사랑하나 보네요. 요즘에 시어머니 간호해준다는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진혁아, 너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네. 엄마 혼자 집안일 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았었어. 내가 무뚝뚝해서 엄마한테 표현도 못하고 엄마 힘든 거 보면 속상하니까 괜히 짜증만 부려서 미안해. 이제 미선이랑 같이 살면서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 진혁 씨 처음 만났을 때 결혼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리 불편하신 어머니 잘 모실 수 있는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지만 그렇게 엄마 생각하는 남자라면 평생 나도 아껴줄 수 있겠다.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혼 결심했어요.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래요. 두 사람 행복하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곧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세 사람은 웨딩 스튜디오에서 결혼식 사진만 촬영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행복한 모습을 남편도 같이 보면 좋았을 걸. 며느리는 친정부모님 병간호 하느라 여상을 졸업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서는 집에 계신 부모님 2분 병간호하며 회사 생활을 병행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언니네가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 다녔고 아들과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 먹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많이 차렸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려면 아침 든든하게 드셔야죠. 반찬수는 많은데 제가 아직 음식 솜씨가 없어서 맛 없어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맞아, 엄마. 미선이가 못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요리가 좀 서툴러. 엄마가 많이 가르쳐줘. 요리는 하다 보면 늘어. 엄마가 제일 잘하는 게 요리니까 우리 진짜 잘 만났네. 그렇지? 네, 어머니. 저 많이 가르쳐주세요. 진혁 씨 좋아하는 닭볶음탕도 해주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과외받아야겠어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들이 저렇게 환히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러웠습니다. 격리를 하다 보니 돈관념도 확실해 전기 하나 물 한 방울도 아끼며 절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월급 받으면 다 며느리에게 주면서 생활비 관리를 맡겼습니다. 미선아, 넌 내 며느리이자 딸이야. 너가 우리 집 기둥이 되어줘야 돼. 우리 집 돈 관리 너가 알아서 잘해봐.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한 푼 두 푼 아껴서 적금도 들고 돈 빨리 모아서 어머니 휠체어도 이동하시기 편하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구나. 어떻게 이런 착한 며느리가 나한테 왔는지 내가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어머니, 공장 다니시는 거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일 알아보면 더 돈 많이 버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아니야. 나 거기 일하는 거 돈도 벌지만 가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서 가는 거야.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 우울하거든. 그리고 난 너가 힘든 일 안 하고 집안 살림하며 우리 진혁이 잘 챙겨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곧 아이도 낳아야 되잖니.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3명 다 힘들게 살고 싶진 않단다. 내 마음 알지?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요. 며느리는 제가 장애인이란 걸 전혀 의식 안 하고 휠체어를 끌며 백화점 쇼핑에 가자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자고? 나 휠체어 타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나 한 번도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어. 어머니 휠체어 탄 게 뭐 죄예요? 요즘 사람들 인식이 달라져서 어떻게든 더 도와주려고 하지.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백화점 고객인데 누가 말려요? 절대 안 그러니까 오늘 최고 예쁜 옷 입으시고 저랑 백화점 구경 가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제가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니 맨날 시장에서만 사시는데 하나쯤은 백화점 물건 있으셔도 돼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니 저까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졌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화장품도 발라보고 비싼 명품 스카프도 매보고 처음 겪어보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결국 며느리가 사다 준 선물은 구두였습니다. 미선아, 나 구두 필요 없는 거 알잖니? 왜 구두야? 어머니, 언젠가 어머니도 이 구두 신으실지도 모르잖아요. 구두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라고요.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맨날 싼 운동화만 신으란 법 없잖아요. 전 어머님이 그동안 못 누렸던 여자의 행복을 이제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직 젊고 예쁘세요.
이렇게 예쁜 옷, 예쁜 신발 신으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이거 별로 안 비싼 거니까 편하게 신으세요. 아휴, 너가 그런 깊은 생각까지 했구나. 고맙다. 그렇게 새 식구 행복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카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을 갑작스레 잃은 충격에 전 쓰러졌고 며느리는 제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눈물만 났습니다. 미선아, 너 마음 아직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짐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혁 씨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 더 챙겨드려야죠. 어머니는 몸만 생각하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뭐 필요한 거 다 말씀하세요. 쓰러지면서 손에 마비가 와서 저 혼자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며느리가 직접 수저로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세수는 물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며느리가 하루 종일 옆에서 다 챙겨줬습니다. 제 병수발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렇게 젊고 좋을 나이에 집안에서 시애미 병수발을 들게 하는 건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7년 동안 저를 병수발한 며느리를 이제는 놓아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너가 날 돌봐줘서 이제 다시 혼자 밥도 먹고 씻는 것도 나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동안 너가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미선이 너도 네 인생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주변에 알아봤더니 성실하고 착한 남자가 있더라고. 그 사람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나 봐. 너랑 만나고 싶어 하나 봐.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저 그럴 생각 절대 없으니까 어머니도 제 앞에서 결혼 얘기 꺼내지 마세요. 며느리는 싫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며느리를 좋은 짝과 맺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밥 먹자고 약속하고 식당에 그 남자를 오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제가 딱 3번만 만나보라고 사정해서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남자를 만났고 다행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미선아,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던? 네,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전 좀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아직 어머니 건강도 완전히 회복 안 되셨고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유, 내 얘기는 왜 해? 내가 너 친정엄마도 아니고 우린 엄연히 남이야. 너가 나 모시고 살 의무가 없다는 얘기야. 너 좋다는 남자 있으면 빨리 시집 가야지. 그러다 그 남자 놓치면 어떡해?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중요해요. 진혁 씨 통해서 만난 사이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며느리는 저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며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밤중에 옷가지만 몇 개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없어야 며느리가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새벽에 콜택시를 불러서 저를 찾지 못하게 최대한 멀리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와본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서울역에 내린 뒤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가서 장애인 센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분들은 친절하게도 센터를 연결해줘 경찰차에 저를 태워서 센터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센터에서 제 장애 상태를 알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월세방을 구해줬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되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서울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한다니까 베이커리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하고 요리사 보조 일을 하는 건데
적성에도 맞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넓은 주방이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도 편했어요. 정혜 씨, 조금만 배우면 제빵 자격증 따도 되겠어요. 제가 하는 거 척 보고 그냥 따라하던데요. 아유, 아직 멀었어요. 주방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냥 하는 거지. 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요리하니까 즐겁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빵 자격증 딸까 봐요. 그럼요. 자격증 하나 따면 본인 가게도 차릴 수 있으니까 좋죠. 저도 여기서만 2, 3년 하고 빵집 조그만 거 하나 차리려고요. 그게 내 꿈이죠. 그러세요? 주방장님 빵 솜씨 정도면 그 가게 대박 날걸요? 서울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주방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의지하면서 제법 혼자서 잘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내 아들과 사별해 다른 남자와 재혼한 전 며느리가 행색이 초라한 거짓골로 나타나 어머니, 저 보증금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길래 빌려줬더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갚던 며느리. 마지막 50만 원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액수의 진실을 알고 미친 듯 오열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은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종적을 감춘 후 백방으로 저를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보다 10살이나 많아 다정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번듯하게 있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뒤부터 자꾸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여보, 요즘 많이 늦네요? 회사에 일이 많아요? 회사 일이 매번 그렇지 뭐. 나 이번 주말엔 지방에 출장 가야 돼. 2박 3일 갔다 올 거니까 당신 혼자 있어야겠네. 신혼인데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미안해. 회사 일인데요. 어쩔 수 없죠. 몸 챙기면서 일하세요. 그렇게 잦은 출장과 외박은 이어졌고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는 남편의 양복에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아닌데 누구 거지? 며느리는 이상해서 그 고지서에 쓰인 아파트를 찾아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저 여기 김영만 씨 집인가요? 네, 제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편요? 정말 김영만 씨가 댁 남편이라고요? 네. 왜 자꾸 물으시는 건데요? 예전에 알던 오빠인데 인사하러 왔는데 지금 안 계신다니 다음에 올게요. 실례 많았어요.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여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채로 며느리랑 재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돈을 받아가서 본집 생활비로 썼던 겁니다. 여보,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아내와 사별했다는 거 거짓말이죠? 제가 오늘 당신 아내 만나고 왔어요. 봐요, 이 아파트 고지서. 이 집 당신 집이잖아요. 어떻게 절 속이고 아직도 전처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알아버렸네. 차라리 잘 됐어. 그동안 내가 두 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발 벗고 자겠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난 그 집에 애들이랑 본처가 있는데 헤어질 수는 없고. 근데 또 당신도 사랑하고. 나이 든 애기 엄마보다 젊은 당신 보니까 첫눈에 반했다니까. 그건 진심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쓰레기야. 당장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자 말자 하는 거야? 당신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남자는 그날 이후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며느리를 마치 하녀대하듯 험한 말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통장에 있는 돈도 강제로 인출하게 해서 다 뺐고 행여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할까봐
출근할 때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금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며느리는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최대한 남편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울로 무작정 갔고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맨몸으로 옷 몇 가지만 들고 나와서 돈이 없어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는 제 생각이 나서 제가 다니던 장애인 센터를 찾아가 저를 수소문했던 겁니다. 전국 센터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서 제가 사는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아직 제 호적에 며느리로 올라와 있어서 개인 인적사항을 알려준 거였죠.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방을 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곤 식당 일을 하며 매달 50만 원씩 갚았던 겁니다. 아니지, 서울에 왔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내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알아? 제가 무슨 념치로 어머님을 찾아가요. 나 살자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머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빨리 나온 거예요. 아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곱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난 너가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지.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인지 정말 몰랐어. 내가 그 중매쟁이를 가만 안 둬. 어머니,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돈 다 갚아서 떳떳하게 어머니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미선아, 마지막 송금액은 뭔가 이상해. 은행이 실수했나 봐. 0이 너무 많은데 1십, 100, 1000만, 10만, 5천, 아니 5억? 어머니, 그거 5억 맞아요. 저 어머니와 다시 살 날만 그리워하면서 매일 로또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당첨된 거예요. 그 돈은 어머니 거예요. 그날 어머님이 500만 원 안 주셨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 돈이 절 살린 거예요.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아휴, 미소나, 나도 그동안 널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널 다시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며느리와 저는 아담한 단독주택을 장만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 제빵 자격증을 취득해서 동네에 빵집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며느리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과 남편은 잃었지만 세 딸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